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꼭 일륜지 대사, 결혼을 해야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건 좋은데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배우자의 유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아요. 꼭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보다는 꼭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유형을 뽑는 게 더 쉽긴 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한 탑 3 안에 드는 것이 바로 이 회피형 인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피형 인간이란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우리 PD님이 아주 훌륭하게 어디 논문에서 찾아오셨나 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갈등이나 감정적 친밀함, 그리고 책임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뜻하고, 이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거리두기, 그리고 감정 표현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정의에서 사실 어느 정도 나오죠.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걸 피하고 책임을 피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어떤 동지의식, 책임감,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면 결혼할 때는 사랑으로 결혼하죠.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 없으면은 안 될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물론 그런 열정으로 결혼할 때도 사랑이 중요하지만 결혼을 딱 결정하는 순간에는 이 사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모습들, 믿음직한 모습이든 뭐 다정한 모습이든 아니면 뭐 씩씩한 모습이든 다 그게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호르몬이 우리가 도파민이 끝나고 나면 이게 책임과 의무, 권리는 뭐 언제든지 누릴 수 있지만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과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보면 부양 의무, 동거 의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회피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탑 3 안에 이 회피형 인간이 들게 됩니다. 굉장히 전문적이죠? 네.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회피형 인간인가 아닌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뭐 MBTI 이렇게 검사 많이 하잖아요. 나는 뭐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계획을 잘 못 세워. 그리고 나는 뭐 직관적인 사람이야. 아니면은 나는 공감 능력이 좋아. 혹은 나는 뭐 T라서 공감 능력은 없지만 이성적이야. 뭐 이렇게 각각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회피형 인간은 그런 어떤 개인의 단순히 특성으로 몰아붙이기에는 배우자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근데 실제로 이혼 소송이 온 물론 이혼 소송에서 회피형 인간으로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거는 금전적 문제에 있어서 회피형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빚으로 살아요. 몰래 대출 받고, 그리고 뭐 현금 서비스 받고, 그다음에 사채도 쓰고, 2금융권, 3금융권도 받을 때까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고지를 안 하고, 상대방이 뭐 월급이나 뭐 이런 거 달라고 하면 빚을 내서 주고, 그리고 혹은 빚이 생겼을 때도 이거를 단번에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대화를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를 어떤 대화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알려줘야지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회피형의 한 일종입니다.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우리가 동굴형이라고 하죠. 이 감정적인 회피형이 바로 이 동굴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뭐 힘들다,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잠수를 타고 사라져요. 잠수를 타고 사라지고,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3일이고 4일이고, 그리고서는 집에 들어올 때는 마치 오늘 아침에 회사 갔다가 오늘 밤에 퇴근한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우자는 집에서 막 속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뭐 갈 때가 특별히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자기 본가를 간다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본인만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쌓이면 배우자에게 굉장한 우울감과 상실감을 줍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나와 대화를 통해서 혹은 나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저히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해결하는구나. 이 회피형 인간이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있으면 이쪽이 회피형 인간이고 이쪽은 회피형 인간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을 이쪽이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도 어떤 이유가 있으면 좀 해명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도 좀 풀리거든요. 근데 이 회피형 인간이 자기가 화가 났어요. 사라집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연락도 받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집에서 그림자처럼 그냥 출퇴근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눈치를 보게 되죠. 전전긍긍해요. 언제쯤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나. 내가 말을 걸어도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주일, 3, 4일 있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들어와서는 이제 뭐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않아요. 왜냐, 이 사람은 회피형 인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가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따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왜 나한테 할 말 없어? 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했다는데 왜 그 얘기를 자꾸 꺼내니? 네가 잘못했으면 그냥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만 주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한 번이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오히려 배우자로 하여금 굉장히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이 관계가 우리가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가. 점점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쪽으로까지 흘러가게 돼서 이혼 소송을 하겠다,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회피형 인간이 문제를 쌓아놓고 있다가 그냥 이혼 통보하는 경우도 많다는. 네, 왜냐하면 회피형 인간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죠. 물론 좋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회피한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건 나누지만 필연적으로 이제 나쁜 일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 나쁜 일만 이제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 자기가 실패한 거, 이런 거.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해결하기보다는 혼자 끙끙 앓고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실제로 제 경험에서 상담을 하러 오신 분 중에 지금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세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대화를 하자 그래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 유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외도를 해서 자식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자 그냥 대번에 그냥 그럼 이혼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뭐 해결하려는 기회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경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집에 뭐 압류딱지가 붙을 때까지도 몰랐다는 배우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회피형 인간들의, 회피형인 사람의 문제 키우기죠. 계속 일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떤 개인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이러면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대화해서 풀어나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게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더 쉬운 걸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배우자가 회피형일 때 이거를 마냥 안쓰럽게만 생각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 회피형인 이분을 계속 안쓰럽게 생각해서 계속 해결을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계속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돈 문제로 계속 사고를 쳐요. 뭐 계속 다단계 사기를 당하거나, 그리고 돈을 계속 빌려줘요. 믿을 수 없는 데다가. 아니면은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30만 원씩 이자를 준다면서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요. 뭐 묻지마 투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자가 계속 그거를 이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가정 경제에. 근데 남편이 이거를 와이프가 숨기고 있으면 계속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때마다. 그러면 그냥 또 다시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회피형이구나 이러면서 네가 나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는 거는 어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넘어서면 좀 강하게 나가야죠. 왜냐하면 남은 사람만 고통 속에서 살게 돼요. 계속. 상대방에게 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에 대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도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힘이 돼주지 못하는 배우자는 같이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물론 이게 한 번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해라 이런 건 아닌데요. 만약에 이게 계속되는 성향이다, 그리고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혼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 때도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무슨 절체절명의 어떤 사연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비슷했던 사례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면 이제 연애 때부터 얘기가 막 술술술 나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했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정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냐고 하면 이제 자기가 곧 다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을 것 같았다. 그럼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사유는 뭐 여러 가지예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솔직하지 못하고 피해가려고 하고, 뭔가 말하기 껄끄러운 거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상대는 좀 잘 알아보시고 결혼하기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런 네. 말이 있대요. 잘하고 싶어서 미루는 게으른 완벽주의자. 그냥 게으른 거 아닌가요? 그냥 게으른 겁니다.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80%를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세상에 100%는 없다. 그리고 본인이 100%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르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모든 용어가 다 나와. 네, 제가 배운 게 많아가지고 요새 다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다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이제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혼이 하고 싶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배우자가 지금 이렇게 회피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단순히 뭐 회피형 인간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이 아마 이혼의 어떤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